네, 긴급 진단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 있겠죠.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시장의 호재성 재료로 역할을 해줄까에 대한 좀 고민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와 함께 시장 예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국내 예. 증시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한숨을 돌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안은 한데 연속성을 기대해도 될까요, 센터장님? 아니면 추가 조정 살짝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될까요? 아직은 뭐 완전히 안심 놓을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이 뭐 전일에도 올랐고 그 전날에 올랐지만 한국 증시는 어제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더 점검이 필요하지만 다만 이제 내일부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한국 기업들 실적이 나오는데 특히 뭐 큰 기업들 실적은 양호할 것 같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오더라도 2,900 아래에서는 실질적인 복원력 자체는 상당히 양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이제 부채 한도 합의도 좀 약간은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중국 전력난이 문제인데 전력난도 사실은 이게 아주 중기적인 이슈보다는 뭐 길면 올 연말까지 좀 이어지는 이슈이기 때문에 뭐 특히 그렇게 본다면 지속성이 약한 악재라고 보면 시장은 그걸 충분히 흡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불안정한 구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중간중간 나올 수 있으니 좀 기대감은 좀 가져보도록 하죠. 그중 하나가 앞서 언급해 주셨던 내일 오전의 하이라이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을 예상 없는 호실적 발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센터장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이번 삼성전자 실적은 특히 매출액 자체가 아마 역사급 실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부 실적이 다 좋아지면서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75.6조 정도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16.4조 정도 예상하는데 16.4조가 이제 삼성전자가 역사적으로 이제 실적을 기록했던 2018년 3Q 이후에 가장 큰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은 매출액 이익 모두 이제 레벨업된 모습은 분명합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특히 4분기부터 아마 진행될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 실적이 좋고 또 메모리 가격이 3분기까지 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3분기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바로 이제 급반전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오히려 4분기에 대한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의견들이 좀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 이번 달 말 한 10월 28일 정도에 저희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합정 실적을 발표할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그 디램 10월 달 PC 디램이랑 그다음에 서버 디램 고정 가격을 아마 거의 이제 맺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나오는 잠정 실적보다는 10월 말에 저희가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재반 불확실성이 어떤 형태로든 제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오전에 나올 잠정 실적 발표보다도 월 말에 있을 가이던스에서 어떤 세부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건데 뭐 예. 그때쯤이면 반응이 올까요? 대형 반도체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일제히 부진한데 월 말쯤에는 좀 반등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는 전력난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빠진 거예요. 어차피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7만 원, 초중반,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한 10만 원 정도면 디램 가격이 내년에 좀 두 자릿수 하락하는 것까지도 좀 반영한 주가라고 저희는 봅니다. 근데 여기에 전력난 이슈가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실어서 좀 더 감해도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10월 말 되면 최소한 전력난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왜냐하면 국경절 이후에 중국이 이제 주요 성별로 전력 공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그쪽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일정 부분 제거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10월 달에 고정 가격이 이제 맺어질 건데 만약에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주장하는 대로 가격 하락이 없다 하면 주가는 오를 거고 디램 익스체인지가 얘기한 대로 가격 하락이 좀 진행이 되면 주가는 아마 행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10월 말이 되면 최소한 워스트가 이제 행보이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는. 그래서 저희는 10월 말에 맺어질 그런 디램 고정 가격 협상이랑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왜냐하면 마이크론 가이던스를 줬는데 마이크론이 이제 디램 시장에서는 3위 기업이고, 오히려 지금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낸드의 빅그로스는 마이크론보다는 지난 3분기도 훨씬 좋은 상황이었고, 또 최근에 중국의 전력난과 관련해서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있는 기업은 국내 기업보다는 오히려 마이크론 쪽에 좀 더 영향이 많다고 본다면, 삼성 하이닉스가 이번에 공급난을 겪을 때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출하량을 더 늘릴 때 과연 그 흐름이 제품 가격을 깎으면서 출하량을 늘릴지 아니면 제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늘릴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완전히 투자 심리가 급반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나오는 실적보다는 10월에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산업의 방향성, 특히 어제 인텔 CEO가 이제 PC든 서버든 이제 AMD 시대는 끝났다. 인텔이 이제 새로운 CPU로서 DDR5도 당연히 그 CPU랑 연동이 될 건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수요 모멘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많은 주가, 지금 양사의 주가가 불확실성에 많이 반영한 상태에서 한 번 더 감해도 된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싸움은 시간 싸움이지 가격 조정의 위험은 이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 말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변동성에 그러면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한 달 동안 10월 그럼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게요. 예, 결국 좋은 가격에 많이 살 때는 너무 저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차피 좋은 가격이 이제 사면 이게 사이클이 짧은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 한 6개월에서 1년 내에 다시 업턴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좀 약간 시간을 약간 중기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에만 좀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올해는 조기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12월 말 주주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분기 배당에 플러스 특별 배당이 이제 같이 이제 주어질 기회가 된다면, 아마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추정이지만 기존 분기 배당에다가 특별 배당까지 합쳐서 주당 한 1,000원 정도가 아마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매력,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은 특히 삼성전자는 이제부터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이제 진입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타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